어른들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어라스님 함께 만나서 외치러 가볼까요? 네. 자, 모두 함께 어라스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출가했을까? 붓다처럼 불타는 발심 출가도 아니고 열정도 없어 보이고 무상감, 고뇌도 없어 보이고 출가 전부터 수행하며 보냈던 나로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거나 아는 것 많아도 아무 체험도 없는 사람, 성깔 고약한 사람, 주먹질하던 버릇을 가지고 온 사람 등등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 법무. 채, 무슨 판에 박힌 말씀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모두 발심 출가자입니다. 그러니 초심을 잃지 말고 수행 정진에 힘써 주세요. 무슨 소리셔? 뭘 모르고 저러시네. 출가자가 인가를 믿고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하듯이 생사를 초월해야겠다고 큰 발심으로 출가한 스님만 수행자가 아니라 상처, 도피, 버려진 여타의 인연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인과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인연에 복이 옅어 출가 수행자가 되지 못하면 주변 여건으로 출가 수행자가 될 수밖에 없게 해달라고 발언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발심 출가자지요. 서로 존중하고 행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과의 습을 잘 살펴 수행을 잘 지어나가길 높아심에 이야기하니 명심하길 바랍니다. 모두 발심이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발언을 세우고 있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게 발심 출가라는 제목의 카툰을 좀 만나봤는데, 이 만화를 보니까 조금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왜죠? 이 출가 어떤 이 무거운 주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이 출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 발심 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혹시 뭐 민영 씨 네. 출가를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으로 커온 적이 있어서 뭔가 좀 그렇게 사람들이 쭉 가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사실 출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가출? 정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 출가와 가출의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혼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가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엄동설 안에 내복만 입고. 몇 살 때요? 한 6살? 아, 7살? 6살. 예, 그때쯤 이게 가출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출가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 출가한 적 있다. 출가해봤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가출과 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잘 개념이, 구분도. 네. 안나 씨는 저는 물론 없어져요. 저리가. 하지만 저는 카툰은 이거 초심을 잃지 말고 이거 전진하라. 네,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생각이 나중에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바꾸면 안 되죠. 또 출가 말고도 발심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왔는데 발심하면 우리 평상시에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작하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잘 생각했네요. 좋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출가와 발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짚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아시나요? 아이, 그럼요. 삼보. 그쵸. 네. 불보, 법보, 승보 이렇게 세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이 세 가지 귀처인 불법승에 대해서 스님께서 또 한번 짚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뭐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만화에서 의미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달마 대사가 우리 이제 초조로서 불교 대승불교를 전해온 초조의 스승으로서 계셨고 그 다음에 해가가 계시고 삼조 승찬이 계신데 이 세 분의 문답 중에 삼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큰 스승으로 계실 때 승찬 대사가 문둥이였어요. 이게 문둥이였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문둥병을 갖게 됐다고 저의 죄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렇게 오니까 해가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마치 안심본문의 대화 내용과 똑같이 너의 죄업을 전생의 죄업을 가져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궁고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의 죄업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가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이미 참회케 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승찬 대사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뭔가 좀 미흡했는지 승찬 대사에게 해가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삼보를 의지해서 공부해라 그래요. 그래서 삼보가 그럼 내 앞에 계신 분이 스님이니까 승보는 알겠는데 무엇이 불보고 무엇이 법보입니까? 물어. 그러니까 이제 해가 대사가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이 불보요, 마음이 법보요, 마음이 승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경전 이런 거 있지만 그것을 투과하는 마음, 우리 이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깨달아야 그게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보에 대해서 공경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형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모두 공경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어요. 네, 좀 이 발심 출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재밌게 만화를 또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가르침도 또 담겨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의미가 또 남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스님께서, 우리 지찬 스님께서 네, 어떤 또 배경, 또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지 어라? 오늘은 무슨 일이라는 이 코너 속에서 스님의 좀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살면서 편견이라든지 제 경험 안에서 많이 치우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출가라 하면 부처님처럼 거룩한 의미로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발심 출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공부하러 오면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삶 가운데 습관들이 다 있거든요. 나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행동이 조금 거침없는 분이 있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공부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면서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출가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을 때 어른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무상감을 느껴서 출가하는 것만이 발심 출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지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출가한 스님도 사실은 발심 출가다라는 말에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먹을 것이 왔으면 생계형인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러고 있는데 스님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도리,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큰 연기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되면 극한에 이르게 되면 마음이 순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반성을 하게 될 거고 나이 먹으면서
죽을 때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답니다.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하다가 깨닫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출가 수행자 내지는 수행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죽으면 내가 출가할 수밖에 없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하게 되면 내가 무상감을 보고 출가하는 것 외에 배고프거나 상처를 받거나 삶의 괴로움을 얻어서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생에 이런 발언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연기적인 시각을 투과하지 않았을 때는 남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마라. 모두가 다 수행자니까 화합하라. 그러니까 네가 잘났고 너가 못났고 이렇게 보지 말라는 큰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연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 발심출가라는 제목의 카툰을 보면서 또 어라 스님 찾아봤고요. 또 어라 오늘은 무슨 일 속에서 지찬 스님이 어떻게 이 만화를 그리게 되셨는지 좀 해설도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저희 시간이 안녕하세요. 온 거죠. 찾아왔네요. 네. 스님의 해설까지 들어봤으니까 좀 더 통 크게 저희끼리 소통을 해볼까요? 네, 네. 통 크게 소통하자. 저희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출가를 하시고 또 이제 법문을 듣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 다양한 이제 일을 하시던 분들, 혹은 다양한 이제 환경에 계셨던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스님께서, 우리 지찬 스님께서는 어떤 일도 좀 하셨고 또 어떻게 어떤 계기로 또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진짜. 네. 네. 그런 게 왜 궁금하지? 좀 무서워지나요,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다양한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야 부모님이 다 절에 다니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보게 되고 저 또한 왜 인간이 태어났나 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어릴 때는 좀 사소한 지금 보면 사소하지만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왜 내 인생에 필요한가 이런 거부터도 다 궁금했고 존재의 의미가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뭐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 예전에도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중학생 때 이제 도서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유를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을 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 굉장한 발심출가인 것처럼 포장이 됐지만 살면서 뭐 개구장이 시절도 있고 부모님 속도 썩이고 뭐 그랬던 거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데 그 나름의 그 문제가 내 질문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 스님, 응. 혹시 외국인들도 출가하려면 어떤 절차가 내가 필요하나요? 외국인이 아니어서 원래는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서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안 나시더군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해당 어떤 스님을 만나서 출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행자 등록을 총무원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행자 등록한 후에 그 서울 화계사가 있는데 거기 외국인 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 등록을 해서 거기 가서 6개월 행자 생활하고 공부하면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이렇게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어, 출가하신 분, 외국인 스님분들이 몇 스님분. 글쎄요, 내가 그것까지 조사를 못 해봤는데 그래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시죠? 예, 예. 그래도 그분들이 언어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을 겪어서 이제 뭐 한국에서 많이 적응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언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 전통 강원까지 가서 한문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스님, 혹시 부찬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이거 발심출가는 네. 무엇인가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감을 처절히 느끼고 네. 마음을 일으켜서 이 삶의 고통,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인 뭐 발심 출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초발심시 변정가. 음. 네. 처음 이제 발심을 하는 것이 큰 깨달음이다라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마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초심이라는 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예. 처음에 이렇게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고 있는데 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스님께서 좀 뭐 법문 내주시죠. 우리 뭐 맨날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초심 뭐 작심삼일 하는데 작심삼일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3일 뒤에 또 마음 먹고 그게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라는 게 초심이라니까 처음 마음으로 처음 시간으로 돌이킨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강렬했던 첫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강렬함이 오지 않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왜냐면 이제 시간, 경험,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요건들 때문에 상대방을 재단하다 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첫사랑 때의 그 순수했던 마음에 그 강렬함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돌이켜 본다고요? 그럼 그게 집착이 돼요. 깨달음이라든지 초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강렬했던 첫 마음에 대한 그거를 돌이켜서 초심으로 치면은 절대 돌아갈 수 없고 늘 그 순간에 집중하고 충실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렬했던 것은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자극적인 그 경험들이 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보지 않았는데 처음 여자를 만나면 그럼 굉장히 신선하고 좋죠. 강렬하죠. 네, 강렬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다 보면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걸 보냐, 사람의, 남자의 성품, 뭐,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랑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다,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인 거고, 내 마음을 늘 이 사람에게 한결같이 쓸 수 있는가, 늘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동반자로서 깨달음 수도자로서 도반으로서 갈 수 있는 마음, 늘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늘 돌이킬 수 있어야지 처음에 느꼈던 그 감을 가지고 초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어떤 수행의 체험이 오면 첫 체험에 강렬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도 늘 처음에 경험했던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처음 느꼈던 그 감을 그대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집착에 빠져요. 체험에 빠져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내가 사랑에 빗대서 얘기했는데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저도 뭐 한결같습니다. 너무 언제나 볼 때마다 새로 보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오. 네, 항상 이렇게 네. 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억지로 막 이렇게 꾸미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냥 네. 처음부터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번 이제 발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만화에서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맞아.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스님들도 일반인이랑 약간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저희가 그 스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요. 네. 이건 저한테도 있었던 이제 부분이에요. 이제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바지에 이렇게 허리띠가 있으면 옷을 꼭 집어넣어야 되고 꺼내 놓으면 안 되고 벨트에 이제 버클이 이제 가운데 꼭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인사를 안 하고 뭐 옷이 흐트러지고 이러면 사람을 안 좋게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내 기준 하에서 맞지 않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다. 이런 편견, 강력한 어떤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게 된 계기가 살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경험으로 겪게 돼요. 왜냐면 나도 실수하고 나도 옷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나도 잘못을 하고 나도 어릴 때 보면 아버지 지갑에서 돈도 꺼내보고 그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실수는 보지 않고 남의 어떤 남을
내 기준 안에서 자꾸 판단하게 돼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각이 문제였고 또 그 사람들은 출가에서도 살아온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담배 흔히 끊기 힘든 것처럼 그런 거를 피다 온 스님들은 그걸 끊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 습관도 그래요. 음식도 그렇고 막 음식을 먹다 보면 바로 공양 같은 거 하다 보면 점잖게 먹는 분도 있지만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는 분도 네. 있고 소리를 내는 분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을 처음에 딱 쉽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스스로 스님들은 고쳐요. 일례로 선원에서 내가 되게 안 좋게 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수행을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내 머리맡에 와서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 왜 그러나? 스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낮에 그냥 스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서 속으로 욕을 한 적이 있었대.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남들 보는 데서 사과하기엔 조금 민망했는지 자는데 꼼꼼한 데 와가지고 내 머리맡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스님을 보고 참회하고 그 스님의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할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마음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만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뭐 스님들이 처음에는 좌충우돌도 할 수 있고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큰 틀에서 보면 모두 다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내 공부를 위해서도 좋지요. 네. 스님, 만화에서 우리 모두가 발심 출가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뭐 아까도 말했던 건데 큰 안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건 어떤 상황에 따라 출가를 했건 또 출가자가 아니건 여러분들도 삶을 치열하게 살고 생로병사 안에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삶의 철학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고 책도 보고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는 모두 발심 출가자고 수행자죠. 그런 식으로 봐야죠. 서일 수행자. 서일 수행자는 지금 어떤 발심을 세워야 될까요? 요새 명상하고 있다니까 아주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제가 사실 아까 하고 고백할 있나요? 게 있었는데 그 초심 얘기하면서 좀 흔들렸어요. 저 명상을 사실 어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요? 그저께도요. 근데 스님 말씀처럼 이게 매 순간 발심을 다 새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또 초발심시 장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또 명상을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이 발심 출가라는 제목의 카툰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결론을 내봐야겠죠? 네. 네. 코너 제목이? 어라? 어라? 안 맞네요. 이름하야를 해주셨어야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대본에 새롭게 이름하야가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대본에 충실한 네, 굉장히 서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와 또 만화에 대한 스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위해서 수행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을 잡아봤고요. 그 안목을 그 안목을 갖춘다고 생각해도 생각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편견 속에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좌측에도 서보고 우측에도 서보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많이 치우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다시 또 이쪽에 섰고 중도라는 거를 쉽게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았을 때야 이제 중도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 안목으로 쓰되 혹시라도 치우치게 되면 그걸 탓하기보다 한번 그쪽에 서보고 그 속에서 또 반대쪽도 봐보고 하면서 내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